성곽도시 수원이 궁금하다면 꼭 들러야 하는 길라잡이 건물. 화성에 관련된 것만 하는 박물관이구나. 아, 그래서 화성박물관이구나.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수원 화성 박물관입니다.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계획한 조선 최초의 신도시 수원 화성. 당시 권력을 장악했던 노론 세력에서 벗어나 왕권을 굳건히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임금은 자신의 이상을 펼칠 무대로 수원을 선택합니다. 집집마다 부유하며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겁기를 바랐던 백성을 위한 정조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전시실인데요. 24년 재위 기간 중 무려 13번이나 횡차할 만큼 수원을 각별히 여겼던 정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동원해 백성을 지켜줄 평지성을 쌓기로 합니다. 수원 화성에는 뒤주 속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배어있기도 한데요. 수원에 모신 사도세자의 무덤 영우원 묘비의 탑본. 묘비의 글은 정조가 직접 짓고 쓴 사도세자의 일대기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정조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 묘소를 그 수원부에 있는 화산으로 옮기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화산으로 옮기고 이제 거기 있던 이제 주민들을 이제 지금의 수원 화성 있는 그 팔달산 아래로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화성 행궁도 건축하고 그 방어용 목적으로 수원 화성까지 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조 20년, 축성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만인 1796년에 계획도시 수원은 튼튼한 성곽을 두르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수원 화성에 오면 머물 수 있는 궁궐도 지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떤 또 뭐가 있다고 하던데. 예, 수원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97년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화성 성여의궤라는 이제 자료입니다. 의궤요? 네, 의궤. 화성 축성과 관련된 그런 공사 일지라든지 공사에 참여한 명단이라든지 소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건축물 그림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립 당시의 모든 과정과 내용이 화성 성역 의궤와 정리 의궤에 글과 그림으로 남아 있어 보수를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1997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정조가 계획하고 진행한 여러 행사들도 기록으로 자세히 남겨두어 2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지요. 이런 기록들 덕분에 화성은 축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수원
수원 화성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화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신풍로. 아, 이름 멋지다. 누각이 아주 기가 막히네. 진짜 행궁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구나. 행궁은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무는 별궁인데요. 조선 행궁은 보통 100여 칸. 하지만 화성 행궁은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머물기 위해서 지어서인지 건물 21채, 576칸으로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두 번째 오늘 지나니까 아주 잘 보이는구나. 소나무들도 많고. 확실히 궁이라 그런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르네. 야, 이 녹색 산 밑에 회색의 이런 향연들이 아주 어색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성 행궁에는 정조의 꿈과 함께 효심이 녹아 있습니다. 첫 문을 지나는데 뭐가 이렇게 궁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 문을 지나는데 또 다른 모습들이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 화성 행궁이 경복궁이 당시에 600칸 규모라면 이 화성 행궁이 거의 그 600칸에 버금가는 500칸 이상의 그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행궁이라고 해서 좀 규모가 좀 작겠구나 생각했는데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네. 궁궐로서의 기능을 이제 하였다. 그리고 임시 궁궐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정조 임금님이 능참배를 하실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머무셨고 또 묵고 가시기도 하고 또 1795년에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어머니의 회갑잔치, 진찬 연회를 이제 베풀기도 했던 그런 유서 깊은 이제 곳이다 보니까 주례 고궁기 편에 나오는 삼문삼조의 법식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풍루, 좌익문, 중앙문 이렇게 3문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법전, 정전이라고 하는 봉수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딱 다다라서는 이제 화려한 그냥 왕이 거처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만나니까 점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그 행사에 그 초대 가수나 아주 그 뭐랄까 하이라이트 주연급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제 점차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왕을 이렇게 배하라는 조선의 그런 궁궐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다,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실 만큼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정조. 200여 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임금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이 수원 화성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훼손이 됐습니다. 해철이 일어났죠. 이제 봉수당은 자해의원이라고 시립병원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또 장영 외영이 머물던 남군영 외군영 이쪽은 또 경찰서라든가 또는 여성회관 이런 걸로 이제 변형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화관이 있던 자리는 수원 국립보통학교로 이렇게 이제 훼손되면서 이 수원 화성 행궁이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위상들이 다 이제 해체되고
파괴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 화성 행궁의 복원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원 화성 행궁이 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금년에 드디어 우화관과 별주가 복원되어 119년 만에 화성 행궁이 완전체로 복원되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조선 말까지 수원의 관청이자 별궁으로 재기능을 했던 화성 행궁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게 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원 시민들이 뜻을 모으면서 화성 축성 200주년이 되던 1996년 복원을 시작해 2024년 드디어 제 모습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복원된 여기 우화관, 우화관은 일종의 이제 게스트하우스, 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임금님이 13차례에 걸쳐서 이곳을 이제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행한 수행원들, 이제 신하들의 임시 숙소, 객사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곳이 우화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주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요. 이제 별주는 뭐 임시 수락관 뭐 이런 느낌, 임시 부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별주는 임금님이 여기 이제 13차례 오시고, 또 특히 1795년 그 해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를 때 잔치상을 차리는 그런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그 관청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의 염원이 오롯이 담겨있는 화성 행궁. 그렇기에 앞으로 더 오랜 시간 굳건히 빛날 것입니다. 정조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 군사들이 수원 화성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던 무예 시범이 한창입니다. 정조 때 편찬된 무예도 보통지에 실린 24가지 군사무예인데요.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무예 24기를 2004년에 복원해 화성 행궁의 위엄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만큼이나 백성을 아끼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정조. 그의 신념이 담긴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의 감상을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수원에 모시고 능 가는 길 위에 심었다는 소나무는 정조의 푸르렀던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수원 화성을 평가하며 동서양의 새로운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변 지형에 맞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힌다는 방화수류정은 중국과 일본의 축성법까지 받아들여 이국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꽃을 찾고 버드나무 따라 논인다는 뜻에 어울리게 방화수류정 아래로는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조성한 인공 연못, 용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그 옛날 군사 목적으로 지어진 전투지휘소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조는 방화수류정에서 활쏘기를 하고 주변 경치를 노래한 시를 지었다는데요.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섬세한 장식들이 세련돼 보이는 방화수류정의 풍취는 시간을 건너와 마음에 스며듭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축 기술이 어우러져 더욱 빛나는 방화수류정. 화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화려한 야경이 수원의 밤을 그윽하게 물들여 갑니다.